국내 급성 심정지 환자가 최근 11년 사이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데요. 병원 밖 심정지 환자 회복률은 매우 낮지만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곧바로 조치하면 50% 이상 살릴 수 있고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 50%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멈춰서 심장에서 심박출량을 만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며 산소 공급 중단에 의해 뇌, 심장 등 신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 밖 심정지 원인의 약 60% 이상이 심장 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 명당 약 60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합니다. 심정지, 즉 심장이 멈추고 1분이 지나면 97%, 2분 후 90%, 3분 75%, 4분 50%, 5분 25%로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심정지 발생 4분에서 5분 이후부터는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소생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사망하게 되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에 불과하기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증상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경련을 보일 수 있으며 40에서 60%에서 불규칙한 임종기 호흡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호흡을 코를 곤다, 헐떡거리는 숨을 쉰다, 간신히 혹은 가끔 호흡한다라며 자발호흡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으며 자극에도 반응이 없고 불규칙한 임종기 호흡이 관찰되면 병원 밖 심정지 생존 사슬에 따라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드려 깨워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119 상담 요원의 조언에 따라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이 관찰되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들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사슬의 마지막인 5단계는 다름 아닌 심정지 후 통합치료인데요. 심정지 후 통합치료는 단순히 혈압과 폐 환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적절한 산소화, 체액 보충, 혈관 수축제 투여, 혈액학적 감시, 저체온 요법,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의 중재술 등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심장에서 심박출량의 소실로 조직 내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뇌혈류 흐름의 중단으로 뇌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이 멈추고 에너지 사용의 중단과 전해질 이동 통로의 손상 등으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상이 길수록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합니다. 심정지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에서 1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순환 회복에 따른 2차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약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갑작스러운 체내 순환에 따른 뇌 과다출혈로 인한 뇌 혈류장애와 활성화 산소, 혈관성 손상 등이 동반돼 재순환에 의한 2차 손상이 발생합니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신경학적인 평가는 뇌 수행 분류 척도를 사용하여 5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2단계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중간 정도의 뇌 기능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3단계는 심각한 뇌 기능 장애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4단계는 혼수 또는 식물인간 상태를 말하며 5단계는 사망이나 뇌사해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저체온치료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후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정상적인 신경학적 예후인 1단계와 2단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체 생존자의 약 30%입니다.
심정지 원인과 관계없이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에게서는 전신 허혈 및 장기나 조직의 혈액의 흐름이 복구되면서 여러 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를 심정지 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정지 후 증후군은 크게 심정지 후 뇌 손상, 심정지 후 심근 기능 부전, 전신 허혈, 재관류 반응, 그리고 촉발 원인 질환으로 구성되는데요. 심정지 후 증후군의 중증도는 심정지 원인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고 동반되는 뇌 손상, 심근 기능 부전, 전신 허혈 반응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후 증후군이 치료 과정에서는 개별 환자에게 맞춰진 적절한 집중 치료가 요구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는 환자의 중심 체온을 목표 체온에 도달 및 유지하면서 뇌의 대사율을 감소시키고 흥분성 아미노산에 의한 세포의 손상과 활성화 산소에 의한 손상을 막고 세포 내막의 안정화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 시에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자 시행됩니다. 환자의 적응증에 따라 32에서 34도 또는 36도의 목표 체온을 유지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목표 체온에 도달하게 하며 목표 체온 도달 시부터 24시간 목표 체온을 유지합니다. 14시간 경과 후 시간당 0.25도씩 37도까지 재가온을 시행하며 이후 37도로 총 72시간 유지 후 목표 체온 조절 치료를 종료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중 환자의 신경학적 모니터링 및 예후 평가를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경계 진찰, 동공 측정기, 진폭 통합 뇌파 검사기, 뇌파 활성 감시기, 생체 표지자, 뇌 CT, MRI, 초음파 영상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신경학적 모니터링과 예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의 대상은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를 수 없는 의식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뇌출혈이나 외상성 출혈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 출혈 성향이 있는 환자, 승합제 사용에도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소맥과 관련된 심각한 부정맥 환자, 심정지 전 기존 병력으로 인한 신경학적인 수행 능력이 불량했던 환자,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의 말기 질환 환자는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40%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지만 자발순환 회복자의 90%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근육 이완제, 진정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예후를 진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정지 후 통합치료는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적절한 호흡 및 혈압 유지, 전해질 균형 등 신경학적인 보호 및 혈력학적 안정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료는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체 징후의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치료가 진행됩니다. 목표 체온 유지 치료 후 의식 회복 환자에 대해서는 심정지 원인에 따른 원인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다학제적인 치료가 진행되며 심정지에 의한 신경학적인 손상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예방을 위하여 재활의학과와 인지재활치료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심정지 후 혼수 상태 환자의 경우 24시간 내 정상 회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심정지 후 통합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 환자에서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혼수 환자의 경우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목표 체온으로 최소 24시간을 유지하며 자발순환 회복 후 72시간 동안 체온 상승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체온 유지 치료 후 신경학적 예후에 대한 평가는 자발순환 회복 72시간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부착한 후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하나요? 네, 아닙니다.
심정지 리듬에는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무수축, 무맥성 전기활동 리듬과 전기 충격이 필요한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리듬이 있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적용 시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십시오. 전문 소생술이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심정지 후 통합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중 병원 전 단계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는 전문 소생술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는 적어도 24시간 목표 체온 유지 치료와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며 자극의 반응이 없다면 첫째,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십시오. 둘째, 119 구급 상황 요원의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행하시면 됩니다. 119 구급대 도착 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꼭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